안녕하세요. 가감승지의 개탑니다. 이번 주제는요, 하모님께서 남겨주신 유령이 된다면. 말 그대로 어느 날 죽었는데 저승에 가지 않고 유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솔직히 어릴 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죽었는데 영혼이란 존재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굳이 나는 딱히 천국과 지옥을 안 가고 현세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왠지 난 이런 망상도 자주 하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유령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우리랑 한 곳에서 같이 옆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끔 막 오한이 드는 것도 추운 것도 이 사람들이 스쳐가기 때문이다, 막 이런 생각에 고민이라네, 망상을 좀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저승에 가지 않고 유령이 되었어요. 이러면은 보통 이제 블리치지. 블리치 과정을 밟는 거겠지. 어쨌든 블리치를 따라갈 순 없으니까, 자, 어느 날 딱 죽었는데 유령이 됐어요. 아, 유령이 되었군. 또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지. 딱 죽고 나오는 순간 뭔가 유령들이 다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출퇴근하면서. 다 출퇴근하면서 삑삑삑 비켜 일하러 가야 돼, 비켜. 뭔가 다른 구조로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쉰다고 누가 말했나. 죽자마자 죽는 순간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죽자마자 저는 양쪽에 갑자기 누가 딱 양팔을 끼고 끌려갑니다. 이번 사람 오셨네요. 축축축축 끌려가. 아이씨, 끌려갑니다. 죽은지 10분. 아직 정신 못 차리겠지. 자, 알려줄게요. 자, 이제 죽었으니까요, 직장을 한 군데 고르셔야 돼요. 한 군데 고르시면 이제 4대 보험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제삿날이라든가 장례식 같은 날에는 이제 특근으로 빠져가지고 일 쉬실 수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도 또는 뭐 공양 아니면은 뭐 이제 절 가가지고 얼마나 이제 정성스럽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포인트가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근로수당이 추가가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살아가시면서 이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겠죠 라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요. 아우, 나 이런, 죽어서도 이 모양이야. 어쨌든 저는 이제 직장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런데 갓 죽은 사람도 어차피 이제 여기도 경쟁사회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어. 굉장히 하드한 3D 직종부터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살아생전에 건설업을 좀 한 적이 있으니까 노가다를 띱니다. 그런데 여긴 뭔가 신비한 공간이었어. 확실히 유령들이 살다 보니까 유령들이 사는 집을 짓는 건데, 건축이 굉장히 특이한, 이제 공중에 떠있는 막 그런, 이제 원피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건물들을 지은다고 할게요. 저는 그렇게 건설의 맛을 들리고 지어요. 막 과자집 이런 것도 짓는다고 할게요. 어차피 망상의 나라니까 상관없잖아. 과자집부터 막 무슨 뭐 이제 식빵으로 막 집도 만들고, 이제 막 건물 하나 올리다 막 배고프면, 야, 많이 먹었어요. 건설 자재 남은 거 먹고, 식빵에 막 딸기잼 찍어 먹고. 이제 그거지, 식빵 벽돌에다가 그 사이 시멘트는 딸기잼을 바르는 거야. 와, 이런 것처럼 좋다, 그죠? 과자집, 이제 막 이제 과자 구워가지고 집 짓고, 이런 건축일. 저는 너무 맛이 들렸어요. 야, 이런 정말, 야, 죽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니. 저는 그래서 진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가다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먹을 걸 해결하잖아. 최고네. 월급도 따로 나오고 얼마나 좋아. 거기다 3D니까는 이제 3D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급도 좀 세게 나오겠죠, 페이도. 죽었으니까 당연은 없지. 자, 전 그렇게 미친듯이 집을 짓고 다녀요. 이제 과자집 건설 전문업체, 주식회사, 그래요, 오늘 그거니까. 주식회사 소프트브레드 건설회사의 캐타가 됐습니다. 유령 캐타. 그러던 어느 날, 한 5년째 근무하던 날이었어요. 주식회사 소프트브레드의 이제 건설회사입니다. 빵집이 아니에요. 대표이사 캐타로 재직 중에 저는 이제 건물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자랑 식빵 같은 경우로 이제 이런 걸로 집을 짓다 보니까는 보수도 자주 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내구도가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렇게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5년 뒤에 드디어 살아생전에 있던 친구가 하나 왔어요. 자, 여러분, 저승의 세계니까요. 물이 샌다거나 곰팡이 슬진 않겠지요. 자, 5년 뒤에 제 지인이 왔어요. 잠깐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 그 지인의 이름은 햇살. 햇살 승리님을 찍은 건데, 햇살 승리라고 하면 이름이 너무 기니까 햇살이라고 할게요. 왔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살아생전에 방송을 보시다가 이제 팬이셔서 주식회사 소프트브레드 건설회사에 경리로 취직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햇살님이 어느덧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해서 정직원이 되셨을 때 또 한 분이 오셨어요. 라힌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셋이서 이제 본격적인 망상 시작이다. 주식회사 소프트브로드 건설회사 종합건설의 대표 캐타와 경리 햇살님 그리고 보조경리 라힌님과 있던 일입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늘 회사원들의 고민은 뭐야? 점심 메뉴지. 저희는 과자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과자는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이게 지긋지긋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봐요. 미스 햇살? 오늘은 점심 뭐 먹을까? 그러자 신입사원 라인님께서 눈치 없게 얘기를 해요. 전 탕수육 좋아하는데. 그러자 사회 경험을 조금 해보신 햇살님께서 찌릿하고 쳐다봐요. 사장님께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무슨 탕수육이에요? 에? 아침 드라마 같다. 그러자 저는 그냥 허허 웃어요. 괜찮아요. 탕수육이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난 짜장면. 그러자 라인님은 눈치 없게 그래요? 사장님은 짜장면 좋아하시는구나. 전 탕수육 먹을래요. 그러자 햇살님도 경고한다는 듯이 나도 짜장면. 그러자 라인님께서 와 이게 웬일이야. 탕수육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다. 이야 어떡하면 좋냐 이거. 자, 그렇게 햇살님은 계속 눈빛으로 째릿째릿 쳐다봐요. 하지만 라인님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탕수육을 계속 외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도 죽고 나서 바로 현실로 뛰어들면서 이 냉담한 현실,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렇게 라인님은 탕수육을 드셨어요. 저랑 햇살님은 일부러 눈치를 주기 위해,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눈치를 주기 위해 탕수육엔 손도 안 댔지만 라인님은 남김없이 다 드셨어요. 자, 이렇게 됐다 치겠습니다. 이제 라인님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하지만 라인님에겐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라인님은 살아생전에 그 누구보다 빠른 복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복사기에서 A4 용지를 복사하는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정리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옮기면서 바로 스테플러로 처리라는, 정말 사무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무직의 전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인님은 이걸 동시에 멀티플레이로 가능하다고까지 칠게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복사를 하면서 계산기까지 두드릴 수 있는. 라인님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약 한 달간 정말 눈부신 동시에 멀티플레이 능력을 보여줍니다. 햇살님은 이거에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진짜 열등감을 느끼는 거지. 이럴수가,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뭔가 주도권을 점점 뺏기는 느낌이야. 햇살님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보다 승진을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딱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 이런 설정을 할게요. 죽어서도요 나라는 나뉘잖아. 한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난 한국에서 과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중국산 밀가루가 자꾸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딱히 햇살님과 라힌님 사이에 뭔가 그 찌릿찌릿한 그런 경쟁 구도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치겠습니다. 중국산 밀가루를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 그렇게 햇살님은 뭔가 마음이 여려서 혼자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능력 정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라인님의 재능은 타고난 거였어요. 미친 듯한 복사 실력. 초당 120장을 뽑아. 초당 120장은 너무했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아니지, 야 천국인데 뭐 상관없죠. 초당 120장을 뽑아야 한다고 칠게요. 초당 120장이다. 와, 촤악 대박인데. 어쨌든 초당 120장의 복사기를 동시에 스태플러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제 영업점과 이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그 영업점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계산해서 계산기를 쓸 수 있는. 하지만 꼭 점심은 탕수육을 먹어야 되는. 우리도 법인카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카드가. 그렇게 탕수육을 매일마다 드시고요. 햇살님은 점점 위축이 돼서 식사가 점점 줄어가기 시작을 해요. 뭔가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햇살님은 짜장면에서 어느 순간부터 볶음밥을 시켜가지고 옆 직원과 나눠 먹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날은 짬뽕 국물만 마시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눈치 보여서 짬뽕 국물만 마시는 굉장히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뭔가. 아 너무 가슴이 아파. 그렇게 중국산 밀가루를 저는 해결을 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 뭔가 정말 해골이 되기 직전으로 바싹 말라있는 햇살님을 보게 됩니다. 아니 미스 햇살 무슨 일이야? 내가 잠깐 요즘 바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인님은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매일 탕수육을 먹다 보니까 이제 막 피부가 이제 반들반들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햇살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해요. 사장님,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전 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새로 들어온 라인이가 일을 너무 잘해요. 전 라인이의 3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저를 차라리 내치세요. 라인님은 굉장히 순수한 타입이라 이런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약간 백치미 컨셉으로 갈게요. 갑자기 햇살님이 우시다 보니 우는 걸 보고 라인님은 멍하니 먹고 있던 탕수육물 입에 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 좋은 부금을 찾자. 저는 두 분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 셋 다 살아생전에도 서로 알고 있던 사이고, 이렇게 죽어서도 만났으니 정말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죽어서도 이렇게 현실 앞에서 바쁘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살아생전부터 친구였잖아요. 지금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도 고민하지 말아요. 어차피 죽은 거 다시 죽을 일도 없으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서로 채워주고 힘을 합치면서 그렇게 우리 주식회사 소프트브레드 종합건설 앞으로도 함께 잘 해나가요. 오늘은 기념으로 제가 탕수육과 팔복채를 동시에 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고민을 훌훌 털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라인님과 햇살님과 함께 주식회사 소프트브레드 종합건설, 이 과자 건설 회사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영혼의 세계에서 입지를 다져가면서 착실하게 앞으로 향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감성제 캐타였어요.